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명절 상여금 같은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이 오늘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등장할 수 있는 종목들 박스 밀키트에 포장해 두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은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실시간 메시지로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입장 방법 2가지 저희 생방송 중에 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옆에 놓여있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네모난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보신다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링크 통해서 직접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QR코드보다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 위해서 준비해뒀는데요.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는 샵3989 그리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정송해 주시면 저희가 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답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의 여파가 이어지며 하락 출발했던 양시장은 급반등한 중하권 증시를 따라 오전 11시경부터 낙폭을 줄여나갔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며 달러 상승세가 멈추자 환율은 우하향 흐름을 보이며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 2,486포인트까지 떨어졌었던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하며 지난주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파란불로 마치면서 4달여 만에 850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상황입니다. 연준 당국자들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며 뉴욕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9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0을 상회했지만 8개월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고 제조업 PMI 예비치는 48.9로 2달 만에 가장 높았지만 여전히 위축 국면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중 수익률 가장 높은 탑10 종목들인데요. 모두 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좀 힘든 시장을 보냈지만 저희 밀키트 종목들은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수급 잘 들어오고 펀더멘탈 좋은 종목들 미리 선별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익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 토마토 시스템과 엑세스바이오도 관련된 좋은 호재들로 인해서 현재 13%, 15%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SY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저희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는데 여전히 8월 24일 포착 이후에도 33% 넘는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명절 전에 저희가 시장에서 지금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밀키트 담아 오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이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좀 힘든 흐름을 보였지만 연휴가 지나고 나서 10월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의 계기를 기대해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명절 연휴를 앞두고 3거래일밖에 없는 이번 주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또 명절 떡값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서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운수대통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명절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와서 이번 주가 정신없이 흘러갈 것 같은데 또 네. 3거래일 동안 함께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함께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이렇게 수익 그리고 종목 그리고 시장 항상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는 윤수림 멘토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과 아침에 밀키트 두 종목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입장 방법 2가지 오늘도 생방송 중에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메시지는 받는 번호 샵 3989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지금 하단 자막 나가고 있는 것처럼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좀 더 자세한 레시피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장 마감하고 나서 오후에는 너튜브 무료 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전문가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너튜브 무료 방송은 오후 4시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고 오후에도 전문가님과 너튜브에서도 소통하시면서 또 남은 9월에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시장 분석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면은요. 우선은 미증시 지금 주간으로 봤을 때 3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특히 좀 9월 FOMC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힘든 한 주로 마감이 됐던 것 같은데 자, 우리 글로벌 증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님의 정리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연휴를 앞둔 시장에서 사실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건 사실 상당히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네. 예, 뭐 항상 우리 연휴 때마다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이 좀 겹쳤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시도 우리도 우리 증시를 좀 면밀하게 파악해보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점이고 네. 사실 CPI를 지나 FOMC를 지나 그리고 이번 주 또 PC 물가지표와 이렇게 뭐 부채한도 협상이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뭐 연준에서 뭐 나오는 이런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은 시장입니다. 우리 연휴 기간 내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지금 뭐 PC 그리고 뭐 지금 뭐 뉴욕 여는 쪽 또 회의가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건 지금 굉장히 시장에 좀 이렇게 불확실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연휴 동안에 우리 국내 증시의 연휴 동안에 있다라는 게 사실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네, 일단은 시장의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모습이지만 이 하락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지만 뭐 여전히 기술주들이 여전히 저점 매수세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건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이런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좀 신호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 속에서 일단은 지금 뭐 개별 테마주 장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증시가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아주고 국내 증시 또한 한 번 더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 이번 주 증시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 심리를 동반하고 있는 시장에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이런 알맞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휴를 앞두고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는 이번 주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9월에 동결했지만 올해 추가 인상이 있냐 없냐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표들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시장 관련해서도 뭐 전문가님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우리 시장 코스닥은 지난주 내내 하락으로 마치면서 지금 850선까지 떨어져 있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한번 2,400선
2,500선으로 이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좀 9월이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한산해지는 거는 맞다마는 이 와중에 저희가 이제 조금 주목해 볼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일단 이번 주 미증시에 이 이벤트들 그리고 매크로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우리가 현금 확보라든지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뭐 글로벌 매크로가 이렇게 즐비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단은 알맞게 뚜렷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저점 매수로 반응해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우리가 휴장 내에서도 이렇게 증시가 어느 정도 우리가 국내 증시의 부재를 좀 겪는 상황에서도 네. 그래도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AI 쪽이라든지 여전히 이렇게 뚜렷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섹터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저점 매수세로 반응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데 사실 지수의 약세를 크게 이길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많이 없지만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분할 대응을 한다든지 분할 매수 대응으로 미리 저점 매수세로 반응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전히 테마주 장세로 이끌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테마주 장세는 트레이딩 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되 이렇게 우리가 저점 매수세로 반응할 수 있을 만한 뭐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여전히 저점 매수세로 우리가 담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많다. 이미 시장의 하락은 어느 정도 나올 만큼 1차적으로 나올 만큼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굳이 시장의 공포감에 휩쓸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지만 현금 비중과 이 종목을 대응할 때 우리가 분할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이번 시장에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지 않나.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좋은 종목들과 좋은 섹터들은 여전히 저점 매수세로 분할로 모아가 돼 우리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입장으로는 테마성 종목들은 트레이딩 목적으로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국내 증시 또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조금 하락이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는 테마 그리고 좀 앞으로 유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테마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체감을 하고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또 밀키트 종목들 저점에서 한번 골라 담으시고 10월에 큰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어서 많은 밀키트 종목들이 높은 상승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종목 리뷰 한번 중간 점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지난주가 아니라 그 전주 9월 15일 금요일 아침에 포착을 해주셨었던 이노뎁 이 뎁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이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고점 한 17%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그때 고점을 찍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맞췄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대응이 조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이노뎁 중간 점검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뎁은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네.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노뎁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이노뎁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강한 상승 캔들 흐름이 나타났던 이 구간에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이노뎁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거쳤습니다.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거쳤고 그리고 이전 구간 대비 한번 저항이 나타날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이 지금 약세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는데도 이 캔들이 지금 현재 뭐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이 들어온 물량들을 누가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상승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었죠.
그리고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인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 바로 13,700원, 13,500원 구간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죠. 1차 목표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이노뎁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여전히 저점 매수세로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반응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네.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지난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이 이노뎁이라는 종목은 한번 장중 강한 시세를 16% 이상 이끌어내면서 그렇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한번 보게 되시면 지금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여전히 저점 매수세로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 강한 상승 흐름과 그런 시세 분출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약세 속에서도 어찌 보면 이노뎁 같은 종목들 이렇게 시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부 물량들이 이렇게 분할로 모아갔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장중 충분히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런 시세를 분출할 수 있고 그런 차익 실현 대응 또한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노뎁도 이렇게 장중 강한 시세를 이끌어내면서 일부 분할로 이렇게 물량을 담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구애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삼박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은 이런 약세 속에서도 이런 시세 분출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담고 대응을 할 때는 무작정 종목을 하나를 밀어넣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이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약세에서도 충분히 담아갈 만한 종목이다. 저점 매수세로 담아갈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 종목은 충분히 분할로 모아가도 좋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노뎁의 캔들을 한번 보게 되시면 최근에 이 캔들이 다소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노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한번 주봉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네. 그때 이 주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이미 이 빨간 선 구간, 이 노란색 박스를 체크해드린 구간, 이 구간에서 이미 저점은 이미 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저점에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지금 저점의 구간에서 한번 이노뎁을 봤을 때는 저점에서 바닥이 나왔을 뿐 이건 바닥권에서의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이 흐름은 전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다. 이런 포인트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에 걸맞게 이노뎁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구간 대비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13,900원까지 이렇게 돌파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수익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들 이노뎁 이렇게 축하드리면서 이노뎁을 놓치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밀키트 종목에 이렇게 집중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한 주 3거래일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이번 주도 이렇게 이노뎁 같이 한번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에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5일 금요일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밀키트 종목 이노뎁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영상 데이터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앞으로 정부 정책의 수혜가 좀 많이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힘든 와중에서도 이 이노뎁은 장중 17%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종목 아직 함께 하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밀키트 종목들과 함께 한다면 이렇게 시장과 상관이 없이 강한 상승을 뿜어낼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소개해드리기 전에 전문가님과 이 방송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는데요. 자, 저희 전문가님의 무료 전략 계속해서 실시간 메시지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받는 번호는 샵3989 5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저희 생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그 방법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는 너튜브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그 하루를 온전히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후 4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너튜브 검색창에 윤수린 멘토라고 입력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이 너튜브 방송까지 함께 보시면서 우리 시장 또 9월 마무리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이 시장에서 트렌드와 수급, 펀더멘털 이렇게 세 박자 맞는 종목을 두 종목을 포착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준비해 주신 종목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면은요. 에스코넥 가져오셨습니다. 자,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는 그 휴대전화 부품 쪽을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네. 오늘 이 에스코넥을 소개해 주신 부분은 리튬 관련 쪽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에스코넥을 준비한 이유는 이렇게 리튬, 우리가 리튬 하면 흔히 뭐 2차 전지 때 굉장히 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리튬 하면 뭐 금양,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 드릴 에스코넥의 이런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1차 전지입니다. 1차 전지. 1차 전지. 네, 뭐 2차 전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1차 전지가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고 1차 전지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일단 에스코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한번 1차 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드리는 시간도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에스코넥 자세한 내용들을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코넥이 최근에 리튬 1차 전지 사업으로 중동 시장에 진출이 부각이 되었다라는 이런 오. 소식이 사우디 쪽에서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또 사우디 하면은 저희가 그 오일머니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사우디 진출이라는 게 요즘은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 중동이라는 시장이 사실 거의 뭐 우리 소형 시장에서는 소형주들 이런 뭐 중견기업이라든지 뭐 대기업이 아닌 시장에서 사실 진출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시장이 아니었습니까? 네. 예,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시장 자체의 개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국가였는데 지금은 뭐 네옴시티 사업이라든지 네. 혹은 뭐 재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중동 쪽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은 어느 정도 열려 있지 않나.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요즘은. 네, 그렇게 뭐 수주가 굉장히 좀 가까워지고 네. 이렇게 국가별로 개방이 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자연스럽게 네옴시티의 영향이 사실 크긴 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뭐 지금 뭐 네옴시티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뭐 건설 쪽도 그렇고 이런 인프라 쪽도 그렇고 뭐 교량도 그렇고 뭐 이런 뭐 1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전력망도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1차 전지가 과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길래 에스코넥이 그래 사우디 진출하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네. 과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끌어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봤을 때 지금 1차 전지가 결국에는 사실 일회용 건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회용, 네. 네, 1차 전지라는 이야기가 뭐 2차 전지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1차 전지는 말 그대로 일회용 건전지예요. 오. 예. 하지만 이 일회용 건전지가 우리가 뭐 리모컨이라든지 뭐 전자기기라든지 네. 이런 데 들어갈 때 굉장히 조그만 이런 뭐 전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게 뭐 시추 장비라든지 혹은 뭐 지금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조그만 건전지가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건전지가 들어가요. 아, 그런 데서 다 건전지가 사용이 되나 봐요? 네, 우리가 2차 전지랑 1차 전지랑의 가장 큰 차이는 1차 전지는 일회성으로 이 배터리 이외에는 충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일회성 충전이 아니라 2회, 3회, 4회, 뭐 2000회 이상까지도 충전을 할 수 있는 2회 이상 충전을 할 수 있는 전지가 바로 2차 전지로 분류가 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1차 전지와 2차 전지 우리가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이 전지를 사용을 했을 때 그 두 번 다시는 충전하고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게 1차 전지.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우리가 충전하여 다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볼 에스코넥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쪽에 우리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이런 거대한 대규모 1차 전지 장비라고 할 수가 있다. 오. 1차 전지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1차 전지, 지금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 네옴시티 더 라인, 누가 봐도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많은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고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많은 이런 건설 인프라 뭐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헤드라인 기사를 한번 보게 되시면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전력망 그리고 뭐 석유, 천연가스, 채굴 등의 이 1차 전지가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또 중동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죠.
우리 중동에서도 네. 자연스럽게 기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가 되게 의존도가 정말 높은 국가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들을 시출을 할 때, 채굴을 할 때 이 들어가는 제품들, 뭐 이런 장비들에 우리가 뭐 충전해서 장비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네. 원유 시설에.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전지가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런 뭐 대표적으로 이 더 라인에 들어가는 이런 뭐 지능형 전력망. 이 더 라인 내에서도 이 전력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전력망들이 지금 뭐 발전소라든지 이 뭐 전압 시스템이라든지 뭐 배전 시스템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의 1차 전지가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 장비들이 지금 이미 사우디 쪽에서도 이런 원유 시추 장비라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사우디 군사 시설 내에서 뭐 배터리, 지금 무전기 이런 통신 시스템에도 활용이 된다. 단순하게 지능형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력망뿐만 아니라 이런 통신 시스템에도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1차 전지가 활용될 때가 굉장히 많죠. 네. 이미 뭐 시추 장비에서도 굉장히 큰 배터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런 뭐 통신 뭐 서비스, 통신 뭐 이런 군사용 통신 이런 장비에서도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네. 이런 배터리 그리고 이런 통신 장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전기 휴대폰만한 크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무겁게, 굉장히 거대하게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센서만큼의 크기를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충전해서 뭐 사용을 한다기보다 대부분 건전지를 갈아 끼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봤을 때 1차 전지가 이미 활용될 만한 부분들은 석유화학 그리고 뭐 지능형 인프라 쪽, 전력망 쪽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뿐더러 이렇게 통신 장비 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건 이제 1차 전지, 지금 에스코닉의 1차 전지 사업의 진출은 중동 시장 진출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삼박자가 다 들어맞는 이런 에스코넥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에스코넥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1차 전지 관련된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요. 저는 우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그 충전을 하는 면은 사실은 저희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충전 쪽을 많이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 소모성이 좀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1차 전지 에스코넥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기업 분석 잘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에스코넥 설명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휴대전화 뭐 금속 부품 제조를 하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인수한 자회사 아리세를 통해서 리튬 1차 전지 쪽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리튬 1차 전지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았고 중동 쪽이라든지 아프리카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또 투수펀 트렌드와 수급 펀더멘탈 세 박자 맞는 종목 오늘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저희 개장하고 나서 차트상 위치와 함께 설명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밀키트 종목 기업 분석도 우선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름부에서부터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줌 인터넷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가져오셨어요. 자, 이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희가 PC 사용하고 또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그 홈페이지를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게 그냥 포털 사이트인가?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 줌인터넷을 지켜볼 만한 모멘텀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줌인터넷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뉴스, 언론 쪽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파악을 하고 최근에 뭐 있는 경제 쪽이라든지 혹은 정치 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가짜 뉴스들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정보들 지금 뭐 정보의 호수 속에서 이런 잘못된 뉴스들을 선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뭐 찌라시 같이 이런 형태로 AI가 생성하는 이런 가짜 뉴스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뉴스라든지 AI가 생성해내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는데 이런 선별력도 필요로 하다.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줌인터넷이 강세 흐름을 이끌어냈는데 줌인터넷은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들었던 우리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스트 소프트와도 굉장히 밀접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오늘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 줌인터넷이 이 플랫폼 자율 규제, 이 플랫폼 자율 규제를 지금 플랫폼 기반 서비스 내에서 이렇게 구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부각을 한 번 더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플랫폼 자유 규제라는 건 기존의 이 플랫폼들이 이 경쟁 대비해서 이 제한적으로 나왔던 사업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된다. 이런 사업부, 이런 정책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전형적으로 우리 줌인터넷에게는 좋은 내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네. 우리가 검색 포털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1등은 뭐 네이버, 2등은 다음, 그리고 3등은 뭐 줌인터넷 이런 형태로 이렇게 대부분이 포털 사이트들의 순위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네. 지금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뭐 소형 이런 검색 포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네이밍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지금 이 줌인터넷 로고를 보게 되시면서 한두 번씩은 분명 사용을 해보셨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줌인터넷의 이 플랫폼 자율 규제가 지금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다. 왜 그러냐면 이 줌인터넷이라는 기업은 사실 이스트 소프트,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스트 소프트의 자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앵커님이 이전에 제가 이스트 소프트에서 이야기를 드릴 때 이스트 소프트가 어떤 기술력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에 나는 부분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셨던 게 네. 기억에 좀 남아 있고요. 네. 그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이 되고 이런 기술력이 AI 쪽으로 이렇게 접목이 된다는 건 이 검색 포털과 접목된 AI 기술력 네.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잘 맞지 중요하죠. 않겠습니까? 오늘도 또 또공지능이네요. 네. 네.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AI 산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이 정책적으로도 부각이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기업적인 요소로도 부각이 되고 사업적인 영역으로도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의 플랫폼 자유 규제 속에서 뭐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네. 이런 뭐 가짜 이런 정보라든지 이 정보의 호수 속에서 이런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담당을 하는 게 바로 AI는 AI로 승부를 본다. 이렇게 자체적인 검색 포털 내에서 이런 가짜 뉴스들을 선별하는 이 AI 기술력이 이런 뭐 지금 뭐 정책적으로도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이렇게 줌인터넷의 기술력이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줌인터넷과 이 줌인터넷의 모회사인 이스트 소프트와 네. 함께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줌인터넷뿐만 아니라 이 이스트 소프트와 함께 양쪽이 동시에 성장하는 이런 공동 성장의 이런 배경 또한 한 번 더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스트 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력과 줌인터넷의 검색, 클라이언트 포털 뭐 이런 전체적인 사업부들이 이렇게 알맞게 삼박자가 맞아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경우 향후에 줌인터넷뿐만 아니라 이스트 소프트 같이 양쪽으로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줌인터넷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전문가님께서 뭐 미리 포착해 주신 수많은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 너무나 좋아한데 또 새롭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줌인터넷입니다. 이스트 소프트의 관계사로 뭐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뭐 이스트 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 얼라이언스에 합류하게 되면서 같이 인공지능 쪽으로 개발 협업을 진행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이 종목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줌인터넷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도 잠시 후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5일 월요일, 9월의 마지막 월요일 오늘 시장도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분 13초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지수, 예상지수 구간에서는 하락 출발 예상했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꽤 많이 줄인 채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 정도 내린 2,502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08% 포인트로 보시면 한 0.72포인트 정도 내린 856선에서 오늘장 시작합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은 외국인만 230억 정도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120억 전후의 순매수로 오늘장 시작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460억 넘는 사자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상승률 높은 테마 보시면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AB프로바이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 진입해 있으면서 테마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계사인 AB프로가 나스닥의 스펙 합병 이제 상장 예정이죠. 아마 10월에 본계약 체결하고 내년 2분기쯤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에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헝션그룹이 11% 넘는 상승, 그리고 오가닉티 코스메틱도 10% 넘는 급등으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 보시면은요. 모비스가 15% 가까운 급등으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입자 치료 관련해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다가 지난주 금요일은 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다시 15%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6,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었던 이렌시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로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모으고 있고요. 연내 출시 예상되고 있는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의 생산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렌시스 오늘장에서도 갭 띄우고 출발해서 16%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5,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머큐리, 서원, 또 유진로봇 같은 여전히 로봇 관련 주라든지 아니면은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에서도 급등으로 시작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도 양지수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 전환으로 돌아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처럼 저희가 오후로 갈수록 더욱더 지수 상승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잠시 후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 출발했던 양지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0.2% 정도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860선까지 다가와서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휴 앞두고 좀 여전히 이번 주 한산한 시장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개별 종목들에 한번 집중해 보면서 상여금 같은 우리 종목들의 수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이 우선은 장 초반부터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었던 종목
에스코넥이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가는 2,0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님 우리 에스코넥 리튬 1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 관련해서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까지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코넥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넥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양봉을 뽑아내면서 오늘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일단 에스코넥 뭐 시가 대비해서 벌써 6% 이상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은 에스코넥의 뭐 현재 구간에서의 진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온 시점이라 진입하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할로 종목을 이렇게 확실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뭐 여전히 좀 긍정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2,100원 구간부터 시작해 현재 2,050원 구간, 2,100원 구간부터 시작해 2,050원대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전 저항이 나타났던 구간이 바로 이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입니다. 자 이전 저항 구간이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라는 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2,180원 구간, 2,180원 구간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2차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라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전 구간에 저항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에스코넥이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는지가 현재 시점에서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손절가는 한번 어디로 이렇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1,900원 구간 1,900원대 구간을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의 손절가로 잡고 진행한 이유는 지금 현재 갭이 반영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갭이 반영된 구간을 어느 정도 매수세가 이렇게 기대감이 강하게 유입이 됐던 그런 상승 흐름이라고 우리가 추산을 해봤을 때 이 추산 지금 뭐 이런 매수세가 들어왔던 갭이 나타났던 구간을 지금 깨고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했을 경우 이 구간을 이 상승 흐름을 부정한 그런 구간에 해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00원 구간을 깨고 이탈을 하고 내려왔을 때는 1,700원 구간까지도 1,700원 구간까지도 이렇게 좀 더 약세 분위기를 좀 더 띌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갭이 반영됐던 구간이 이전 갭까지 한번 바라본다라고 할 경우 이미 어느 정도 주가의 이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00원대 손절가 구간은 정확하게 지켜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주가가 장 초반에 이렇게 좀 강세 흐름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건 중간에 이렇게 시세가 약세 흐름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 추가적인 상승 흐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차 목표가는 우리가 정량적으로 좀 대응을 하되 1차 목표가를 아주 많이 찍고 내려왔을 경우 이 2,180원 구간 이 1차 목표가 구간은 우리가 지지 구간이며 우리가 1차 목표가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에스코넥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코넥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개장 전 기업 설명하실 때 눈여겨보셨던 분들께서는 장 초반부터 빠르게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와 수급, 펀더멘탈 세 박자 갖춘 종목들 가져오시기 때문에 지수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개별 종목들은 높은 상승을 자랑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1,9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단기적인 저희 목표가로는 2,180원까지 노려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가격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줌인터넷은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는 0.6% 정도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3% 가까이까지 좀 높게 올라오면서 차트가 계속해서 우하향 흐름을 그리다가 한번 이제 좀 긴 양봉을 세운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우선은 우리 줌인터넷 오늘 시장에서는 현재 약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3,300원 선 부근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줌인터넷은 얼마 정도에 진입해서 목표가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줌인터넷 또한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서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줌인터넷도 굉장히 기세가 좋습니다. 이 줌인터넷의 차트를 보게 되시면 어느 정도 우하향 흐름을 좀 거쳤습니다. 우하향 흐름을 좀 거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강세의 흐름으로 고개를 드는 자리인데 지금 이 차트가 이전에 이노뎁 차트와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노뎁 차트와 굉장히 비슷한데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강한 상승 캔들이 나타난 이후에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주민터넷 같은 경우에 이노뎁과 동일하게 정책적인 부분으로 엮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전략을 취해봐도 향후에 이런 상승 흐름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위치이며 지금 그런 뭐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펀더멘탈 너무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수급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냈죠. 네. 그런 구간에서 강한 장대 양봉 강한 장대 양봉을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건 지금 구간에서부터 이노뎁처럼 다시 한 번 더 상승 전환의 이런 구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뭐 충분히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약세 시장에서 충분히 종목은 분할로 모아갈 만한 그런 자리다.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현재 3,400원 구간부터 시작해 3,200원 구간 널널하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600원 구간 1차 목표가는 다코스 2차 상단선 구간인 3,60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전의 저항 구간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3,800원 구간이 우리가 2차 목표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다시 한번 3,600원 구간, 2차 목표가는 3,800원 구간 그리고 우리가 손절가는 과연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다크호스 하단선이 수렴하는 구간이 바로 이 3,000원대 구간입니다. 이 하단으로 수렴하는 구간이 3,000원대 구간인데 이 3,000원대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이탈을 했을 때는 이 구간이 2,800원 이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약세로 이전 저점까지도 이렇게 위협을 받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주민터넷은 이렇게 정량적인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적어도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이런 움직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주민터넷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주민터넷의 자세한 가격 전략도 짚어주셨습니다. 3,200원에서 3,400원 사이 자리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3,600원, 넘어선다면 3,8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또 종목 한 가지 중간 점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코나아이 오늘장 현재 1% 정도 강세로 출발을 하고 21,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전자결제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선은 그 이후에는 약간 하락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부터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문가님, 코나이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코나이 또한 이렇게 한번 중간 점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나이 너무 좋은 구간이에요. 지금 바닥권에서 한 번 더 코나이 또한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이끌어낸 다음 이 구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눌림 이후 지금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나이도 움직임이 사실 이노뎁하고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네, 이노뎁하고 굉장히 비슷한 뭐 바닥권에서 상승 파동을 좀 이끌어냈다. 네. 지금 바닥권에서 우하향 흐름 이후 다시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이끌어낸 그런 장대 양봉이 들어선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매수세가 외국인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런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지금 정말 진실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한 번 더 눌림 이후 상승 흐름을 이끌어낸다라고 한번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코나이 여전히 매도세 대비해서 매수세가 더 들어온 구간과 찬스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코나이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에 중간 점검 도와주셨던 이노뎁과 에스코넥, 코나이 모두들 좀 비슷한 지금 충분히 저점 매수 공략 가능한 자리라고 알려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해드리면서 저희 방송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을 앞두고 지금 이 자리 충분히 공략 가능한 밀키트 종목들 알려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튬 1차 전지 관련된 신사업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S코넥 담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정부 정책과 인공지능 관련된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주민터넷을 오늘 밀키트에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본방송에서 알려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또 더욱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